굿닥터와 함께 건강해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건강매거진 위드 굿닥터 박서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좀 불고 있죠. 이렇게 아침 저녁 기온이 좀 뚝 떨어지는 환절기가 되면 큰 일교차로 인해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사실 무릎 같은 경우에는 또 피부도 좀 얇고 연골도 얇아서 외부 환경 변화에 좀 더 민감하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차가운 날씨에 더욱더 뻣뻣해지면서 심해지는 무릎 통증 어떻게 다스리는 게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통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TV는 물론이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저희 방송 또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혹시라도 본 방송을 놓쳐서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려보면서 건강매거진 위드 굿닥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과 함께 할지 오늘의 굿닥터 지금 소개해 드립니다. 네,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인의 무릎 건강 지킴이 김종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날씨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봤어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좀 불어오는데 이렇게 날씨가 조금 더 차가워지고 하면은 무릎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무릎 통증은 날씨와 조금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렇죠. 관절이 기상청이다라는 얘기죠. 비가 오려나 많이 그럼요. 그죠? 네. 무릎이 먼저 이제 신호를 주고 있는데 네. 이 기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서늘해지거나 그러면 혈액 순환에도 영향을 좀 미치게 맞아요. 되고 네. 또 미묘한 기압 차에 의해서 이제 무릎이 그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증이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조금씩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그동안 또 조금 괜찮았었는데 또 좀 아파지기 시작한다라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저희 이제 무릎 통증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무릎은 보통 이제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나이가 들수록 이제 누구에게나 좀 찾아올 수 있는 당연한 질환이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고령화 사회가 이제 진입되다 보니까 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좀 무릎 관절염은 좀 급속도로 좀 많아지고 있는데 4명 중에 1명이 이 퇴행성 관절염 이제 겪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 분들의 어떤 그 생활 문화, 좌식 문화 같은 거 네. 앉아서 이제 바닥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니까 이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또 한국 사람들이 무릎 관절염이 특히나 또 많아요, 유병률이. 또 이제 추석 다가오잖아요, 그죠? 네. 추석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모여서 이제 절도 해야 되고 뭐 또 이제 가족끼리 모이면 이제 또 이 소파나 이런 데 앉는 게 아니라 또 바닥에 앉아서 또 맞아요. 하고 네. 또 뭐 고스톱도 치고 뭐 여러 가지들 그것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런 문화들이 우리나라 분들한테 어쨌든 무릎에 관절염이 좀 취약한 부분은 있긴 있고 그 추석 끝나고 환자분들 많이 오세요. 그 날씨도 마찬가지고 이제 서늘해지면 그럼요. 네. 그래서 일단 고령층이라면 퇴행성 관절염 빨간불이 켜질 수 있으니까요. 좀 이제 주의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통증에 반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이유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많이 사용해서 오랫동안 사용해서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예, 이제 사실은 이제 이 퇴행성이라는 건 어떤 노화 어떤 우리가 이제 많이 썼기 때문에 닳아서 네. 생기는 그런 의미가 맞아요. 부르는데, 일단 무릎의 이제 구조를 우리가 보면요, 무릎의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 이 연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무릎에 이제 뼈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막 같은 거, 이 막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 4mm 정도 두께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4mm 정도 두께 되는데 이게 이제 뼈를 이렇게 다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닳아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쓸수록, 그러니까 이제 많이 쓴다는 건 운동선수들 같아요. 이런 것들도 많이 쓰면 빨리 조기에 연골 손상 같은 것들이 네. 좀 생길 수가 있겠고. 그림 보시면서 네, 손을 그렇죠. 그래서 예. 막이 이렇게 우리가 좀 있을 수 있는 거.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관절 내시경을 보면 이 뼈가 아니에요. 이게 뼈가 아니고 여기 이제 막이 이렇게 이제 둘러싸여져. 아. 예. 이 연골 유리막 한 4mm 정도 두께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윤활 역할도 하지만 보호 역할도 하게 되고.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손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음. 예, 손상이 되는데 이제 손상 기전 자체는 우리가 이제 막이라는, 그러니까 깨진 어떤 균열의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이제 균열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날아가 떨어져 버리면 어. 이제 결손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헤었네요. 허여버리는 거죠. 보면 여기가 이제 뼈가, 이게 뼈가 된 거죠. 아, 저 안에 보이는 게 뼈고 네. 하얀 게 연골. 그렇죠. 예. 이제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환자분들한테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삶은 계란 껍데기 벗겨지듯이. 삶은 계란 껍데기가 이렇게 딱 벗겨져서 흰자가 이렇게 딱 드러나 버리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깔끔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쵸. 여기 이런 데들 있죠. 이런 데들이 다 균열이 돼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또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이렇게 그 삶은 게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예쁘게 껍데기 이렇게 균열이 돼 있죠. 네. 그러면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벽에 있는 페인트 껍데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결손된 부위로 또 그게 또 약해지니까 계속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확장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손상이 되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확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살에 그 부풀하기 일어나면 계속 밀리잖아요. 맞아요. 부풀하기.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예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또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이 자연 재생은 안 되고 계속 좀 진행이 될 수 있겠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릎 연골의 구조를 한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깐 달걀처럼 이렇게 매끄럽게 있어야 되는데 연골이 이렇게 손상이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통증이 느껴지고, 이거는 이제 계속 더 안 좋아지는 거지 저절로 좋아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좀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태다라고 저희가 좀 알아봤고요. 그대로 계속 내버려 두면 이게 다 벗겨지기도 하나요? 아니면 그렇죠. 다 벗겨지는 거죠. 어떤 상태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손상된 연골은 자연 재생이 안 된다는 네.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뭐 환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놔둬도 괜찮냐고 그러는데 절대 괜찮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통증이 없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그냥 그 정도에서 이제 멈추고 있는 상태. 근데 이게 계속 확장이 되면 결국에는 뼈 모양까지 바꿔준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퇴행성의 어떤 만성적인 의미라 보시면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엑스레이 보면요. 정상적으로 보면 이게 허벅지 뼈랑 정강이 뼈가 이렇게 공간을 유지하면서 네. 동글동글하게 뼈들이 예쁘게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연골, 막이 있는데 여기 만약에 벗겨지거나 손상이 생기게 되면 이게 쌓이겠죠. 당장 엑스레이랑 나타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쌓이고 계속 나빠지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장이 되고 여기다 보면 이제 뼈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사진 보시면 이제 확연히 다르잖아요. 보면 여기 엑스레이 사진인데 이쪽 뼈랑 이쪽 보면 공간도 지금 없어서 다 붙어져 버렸고. 색깔도 좀 달라 보여요. 그럼요. 네. 예, 경화가 일어난 거죠. 아. 뼈끼리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공간이 충분히 있어서 연골이 쿠션 역할을 해주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없이 이제 붙어버린 거예요. 예. 또 뼈끼리 막 닿아버리는 거죠. 못 움직이실 것 예, 같아요. 저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보면 네. 여기가 이게 이제 울퉁불퉁하잖아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우리가 골극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골극. 예. 예. 골극이 이렇게 생겨버리면 그 말씀해주신 대로 이 뼈가 부딪히니까 소리도 크게 나고 굽혔다 폈다가 안 돼요. 그러니까 덜 구부러지고 다리도 끝까지 안 펴지고. 그래서 이 연골 손상이 어떤 급성적인 의미로 좀 시작을 하긴 하는데 쌓이면서 이 퇴행성 변화가 가면 이게 퇴행성 관절염 쌓이면서 뼈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만성적인 의미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무릎 연골이 좀 손상이 됐다라는 걸 알고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좀 초기에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해서 절대로 저절로 재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 이 속도를 늦추거나 치료가 가능할 것 같은데 치료 순서도 좀 저희가 살펴볼게요. 일단 가장 병원
병원에 그렇죠.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연골이 손상이 되면 처음에 이제 우리 다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네. 약도 먹어보고, 네. 그죠? 다 해보잖아요. 물리치료도 해보고, 주사치료 당연한 과정입니다. 이제 이 손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뭐 물론 다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존적 치료라는 이런 것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안 된다. 통증이 계속 있고 막 네. 무릎은 계속 붓고 아프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해야죠. 그래서 엑스레이로는 좀 부족해요. 엑스레이는 뼈밖에 안 나오니까 네. 연골을 좀 실제로 봐주면 MRI 같은 걸 좀 찍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MRI를 우리가 이제 찍으면서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한다. 그럼 그거에 맞춰 치료한다는 게 이제 재생이라는 의미가 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 무릎을 좀 살릴 수가 있겠다. 살린다는 거는 이제 연골을 좀 재생시킨다라든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뭐 우리가 이제 알아볼 이제 줄기세포라든지 연골세포 이식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해서 내 무릎을 좀 살려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도 안 된다. 실패할 수도 있죠. 아니면 이제 그런 치료들이 재생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아예 그냥 무릎이 그냥 뭐 볼 때부터 이제 안 좋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가 이제 완전 히 붙어버리는 경우들. 예, 그러니까 연골이 하나도 없는 상태까지 벌써 돼버렸다 그러면 이제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인공관절을 최후의 수단이라 보시면 되고 인공관절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안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중간에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다라는 네. 거, 예, 그게 중요하다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재생 세포 치료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이건 또 어떤 치료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연골이 결손이 되면요, 결손이 되면 깨진단 말이에요. 여기가 삶은 계란 껍데기 같이 막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살 부풀하게 일어났는데 계속 놔두면 계속 밀려서 확장이 되니까 네. 그렇다고 손으로 대충 뜯어도 계속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손톱깎이로 예쁘게 더 딱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손톱깎이로 예쁘게 딱 해야 이제 더 이상 안 돼. 이게 이제 사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한 거예요. 어디 그 정리를 하니까 이제 이 결손이 생겨 있잖아요. 뼈가 네. 이제 드러 노출돼 있고. 네. 근데 이게 가만히 놔두면 요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재생이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세포 치료. 세포 치료인데 세포 치료는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결손 부위에다가 이런 걸 넣어주는 거예요. 세포를 어쨌든 줄기세포든지 연골세포든지 해서 요게 나중에 이렇게 되게 만든다는 거. 이거 지금 같은 사람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잘된 케이스이긴 하지만 네네. 재생이 이렇게 된다라는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간다는 거. 그게 네. 세포 치료의 이제 기본. 어쨌든 저런 결손된 거를 아까도 말씀 놔둬버리면 또 관절염도 심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게 치료를 할 수 있냐 그게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골 재생 세포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요. 연골 재생 세포 치료는 다양한 무릎 관절염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또 부쩍 많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무릎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무릎 통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셔서 김종근 원장님과 상담을 나눠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청소일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몇 달 전부터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오래 서 있으면 오른쪽 무릎이 많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이제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이런 보존적 치료해 오셨던 것 같고 이걸로는 이제 통증이 다스려지지 않아서 전화 주셔서 사연을 남기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원장님? 이 관절염의 이 초기의 증상이 이제 쪼그리고 앉는 게 좀 어려워지 연골 손상이 되면요. 쪼그리고 앉는 게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계단 다니기가 좀 불편해져요. 오르고 내리고 오르는 것도 불편해지고 내리는 것도 불편해지고. 네. 이제 오르는 거나 내리는 게 불편해지는 거는 이 관절 무릎 관절의 좀 해부학적 부위의 차이에 따라서 어디가 손상되어 있냐에 따라서 오르거나 내릴 때 좀 불편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평지를 걸을 때도 좀 불편하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손상이 좀 심한 정도라 보시면 되는데 서 있을 때도 지금 통증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연골 손상이 꽤 많이 좀 진행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예, 그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치료나 이런 것도 반응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마 엑스레이 정도 아마 찍어 보셨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찍으니까 MRI를 좀 찍어 보셔서 제가 정확하게 어디 부위에 연골이 손상이 됐는지 파악을 하고 또 그 부위가 우리가 재생을 할 수 있으면 재생도 나이가 들면 좀 잘 안 되거든요.
70세가 넘어가거나 그러면 재생력이 떨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줄기세포라든지 연골세포 이식 같은 경우에도 이 노화랑 관련이 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잘 내 거를 살리고 싶으시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치료를 좀 결손된 부위라든지 아까 연골이 손상된 부위를 좀 우리가 좀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더 이제 뭐 상처난 부위가 더 커지기 전에 손상된 부위가 더 커지기 전에 MRI 정밀 검사를 꼭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또 전화로 사연 남겨주신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70대 어머님 전화를 주셨고 무릎 통증으로 걸을 때 쩔뚝거린다고 하셨어요.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이미 받으셨고 인공관절 수술 전에 해볼 수 있는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마지막에 해야 되는 치료 중에 하나고, 그래도 무릎은 그래도 인공관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밀어볼 수 있으면 우리가 밀어봐야 되는데, 이 내 거를 살릴 만한 요소들이 있냐, 재생을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아까 방금 말씀 나이도 되게 중요합니다. 70세가 넘어가게 되면 이 연골 재생력 이런 게 좀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어쨌든 노화가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치료를 해줘라도 반응이 떨어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서두르셔서 치료를 하시는 게 대한 중요하겠다 하고, 어쨌든 그거를 했을 때 뭐 우리가 줄기세포라든지 아니면 연골세포 이식 같은 거, 세포 이식 같은 거를 좀 해주면서 좀 재생을 해주면 그래도 무릎을 인공관절 안 하고 쭉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잘 해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고민과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상담해 드릴 때 이게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서 이제 저희 세포 치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세포도 뭐 줄기세포, 연골세포 이렇게 이용하는 세포에 따라서 좀 치료법이 차이가 좀 있나 봐요, 원장님. 네, 그렇죠. 이제 이 줄기세포가 이제 중요한 게 하나고, 연골세포 이식, 제가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네. 네, 세포 치료가 줄기세포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잘 몰라요, 이 환자분들이. 예, 맞습니다. 문득그려 이렇게 그 어떤 네. 환상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시고. 아, 예, 그리고 요즘엔 뭐 주사로 줄기세포 놓는 경우들도 있는데, 맞아요. 근데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일단 주사로 줄기세포 하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예. 근데 줄기세포가 뭔지 알면 이제 그걸 좀 느끼실 수가 있어요. 네. 줄기세포는 그 사전적 의미로 미분화된 세포. 그러니까 그 뭔가 이제 분화되기 전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변해줘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쵸? 그게 줄기세포의 가장 큰 줄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씨앗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씨앗이 나중에 열매를 맺어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쵸. 씨앗 자체는 우리가 그 자체로서는 의미를 못 가지지. 이 줄기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줄기세포가 치료로 사용될 수 있는데, 만약에 뇌가 안 좋아서 뇌에다가 줄기세포를 넣었다. 근데 이게 줄기세포가 뇌에서 그냥 줄기세포가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줄기세포가 뇌로 가줘야 되고, 뇌 세포가 돼줘야 되고, 네. 간이 안 좋으면 간세포로 돼줘야 되고, 어, 그리고 관절이 안 좋으면 연골세포로 가줘야 되고, 맞아요. 그게 이제 열매를 맺는 과정. 그거를 우리가 이제 분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화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그게 또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밭에다 씨를 뿌린다라는 건 생착이라 보시면 돼요. 생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연골이 결손된 데에 가서 이 줄기세포들이 딱 붙어버려요. 네. 결손된 데에서 이런 식으로 붙어버리고, 그 붙어버린 상황에서 얘가 분화, 그 줄기세포가 연골세포로 변해줘야 돼요. 예, 그게 이제 가능은 해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치료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네. 거. 근데 그게 이제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잘 안 갈 수도 있고. 어. 그래서 연골로 가져야 되는데, 친척들이 있어요. 뭐 섬유라든지 섬유질로 변한다든지, 그러니까 초자연골이 안 되고 섬유질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지방 같은 거
딴 데로 약간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뇌세포나 간세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얘 또 족보가 좀 있어가지고 아. 중간엽 줄기세포라는 그 족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관절에다 넣는데 얘가 뇌세포나 간세포가 되는 거 아니고 비슷한 애들로 가긴 가는데 네. 우리가 정확한 꼬린 지점이 연골로 가야 되는데 그쵸. 가다가 연골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덜 뭐 분화가 한마디로 분화가 덜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섬유질로 좀 빠진다든지 지방으로 빠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이 줄기세포도 또 이제 어디서 가져오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줄기세포를 이 분화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내 몸에서 자가골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그거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이 내 몸에서 좀 뽑아 쓰는 거는 좀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지만 양이 좀 적어요. 아. 그리고 이 분화도가 좀 아까 말한 분화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내 몸이 늙어 있으니까 아. 내 몸에서 빼내 쓰는 거. 보통 이 시술을 하게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 한 40대, 50대, 60대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내 몸은 늙어 있으니까 이 세포들이 줄기세포가 아까 말한 열매로 매려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를 조금 더 좋은 걸 쓰자.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조금 더 쓰고 있는 게 제대열. 제대요. 네. 예. 제대열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산모와 태아 사이 이 탯줄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뽑아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기 걸 쓰자는 거예요. 아기 걸. 네, 여기서 뽑았으면 양도 많고, 그리고 아기는 어떻든 성장의 어떤 잠재력이 그쵸.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줄기세포 얘네들에서 뽑은 줄기세포가 이제 분화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쭉쭉 가는 거 힘이 이제 좋다. 연골로 세포로 갈 수 있는 어떤 특정 세포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쭉쭉쭉 해줄 수 있다. 그게 이제 제대열 줄기세포의 가장 큰 장점. 양도 네. 많고. 그래서 좀 사용해 볼 수 있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를 뭐 추출해서 이렇게 우리 몸에 이식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제대열 줄기세포는 기본적으로 자가골수 줄기세포나 내 몸에서 쓰는 거, 뭐 지방 요즘에도 하고 아니면 PRP라고 혈청에서 뽑아 쓰고 그런 것들도 있긴 하는데 이 기증이 돼 있다는 게 조금 달라요. 제대열 줄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대열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분만 과정에서 이제 기증이 돼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채취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세포 분리도 하고 실험실에서 센터에서 하고 뭐 배양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결 저장이라 해서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이 이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한 마이너스 한 200도. 그 냉동실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200도에 저장을 하고 있다가 네. 내가 좀 필요로 한다, 이제 써야 되겠다면 그때 이제 반출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조금 시간도 살짝 2, 3일은 걸려요. 바로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근데 2, 3일 정도면 충분히 뭐 기다려 볼 수는 있지만 뭐 2, 3일도 걸리고, 문제는 이제 가격적인 부담감이 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미세천공술이라든지 자가골수 줄기세포는 이제 내 거에서 뽑았으니까 맞아요. 그런 이제 부담이 더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기증이 돼 있다라는 거. 예, 뭔가 하면 준비가 되는 동시에 이렇게 다 돼 있고 보관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가격적인 저항력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이제 무릎 통증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 살펴보고 있고요. 세포 치료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 무릎 통증 또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힘든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셔서 나에게는 어떤 치료법이 적합할까요?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김종금 원장님과 상담이 가능하도록 연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 이제 연골 재생술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아보고 있었어요. 줄기세포를 어디서 추출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오는지도 좀 살펴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굉장히 큰 수술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 빨리 좀 나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이제 예. 연골이 손상이 되면 그거가 계속 확장이 되기 때문에 좀 만약에 손상을 MRI나 이런 걸 통해서 진단이 됐다, 그럼 좀 빨리 해주는 게 좋죠. 예, 왜냐하면 이제 범위가 넓을수록 이게 재생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그만수록 좋은 거니까.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계속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이제 그 보더라인을 그어줘서 해준다는 거. 젊거나, 그러니까 나이가 들기 전에 이제 하는 게 되게 좋다. 네. 그리고 이제 말기가 아까 말한 대로 관절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환자분도 얘기하는데 완전 뼈가 다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붙어서 이제 연골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냥 엑스레이 딱 찍어보면 공간이 하나도 없어서 붙어버려 있는데 내 거 좀 살려달라는데 그때 못 살려요. 그때는 할 수 없는 예.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씨앗에 비유를 했는데 밭에다가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는 과정을 우리가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관절염이 완전 심해서 연골이 하나도 없다. 거기는 밭에다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시멘트 바닥에다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줄기세포를 한다 하고 뭐 어디서 좀 잘못 얘기 듣고 또 하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예, 재생력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네. 분들, 그러니까 너무 고령이거나 말기 이전에 하는 게 좋고, 네. 또 당연히 우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오시면 주사 치료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 됐을 때, 내시경 치료나 일반적인 치료 안 됐을 때도 우리가 줄기세포 치료, 그럴 때는 뭐 주사 치료도 어떤 정도에 따라서 줄기세포를 그냥 주사로 맞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또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나는 인공관절. 인공관절 하면 되게 이제 두려워하시니까 내 몸에 이제 다른 게 들어온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막고 싶고, 그랬을 때는 적절하게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연골 재생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또 초기나 또 젊은 나이일 때 또 이런 치료는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가 연골 이식 치료도 가능하죠, 원장님? 그렇죠. 이제 네. 우리가 세포 치료라고 이제 그 정의를 내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세포 치료에 이제 두 가지 주기를 우리가 좀 보면 되는데, 이 줄기세포라는 것은 어쨌든 줄기세포 치료, 세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골세포 자체를 또 이식해주는 방법이 또 하나가 네. 있다는 두 가지 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연골세포 이식이라는 거는 이 정상 연골, 우리가 내 몸에 있는 연골을 채취를 하는 거예요. 채취를 한 다음에 이게 우리가 성장을 시켜버려서 그 다음에 이 결손된 부위다 넣어준다는 거, 내 몸에서 떼서. 예. 이게 그러면 줄기세포랑 무슨 차이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내 거라는 건가요? 내 거라는 네. 것도 되게 중요하고, 네네. 얘는 이제 연골세포 자체예요. 아. 아까 말했듯이 줄기세포가 연골세포로 이게 변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분화력이 되게 중요한데, 아. 그렇게 가는 과정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거나 아니 실패할 확률도 좀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나는 사과를 원하는데 사과가 아니라 배나 복숭아로 갈 수 있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얘는 그냥 연골세포 자체예요. 그러니까 복제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재생력 자체는 조금 더 우월하다고 좋을 수 볼 수밖에 있겠네요. 없어요. 네. 예,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4세대라고 해서 조금 이제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사실은 연골세포 이식 치료 자체는 줄기세포보다 먼저 나오긴 했었어요. 먼저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이거를 세포화 시켜서 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어디서 이걸 떼냐라는 게 문제인데, 그 내 무릎에서 떼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우리가 체중 부하라든지 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사용되는 부위 아닌 다른 약간 거. 무릎 안에 좀 쓸데없는 부위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냥 거기는 그냥 손상 줘도 없어도 상관없는 혹시 거. 괜찮은. 이런 부위도 위에 거. 네. 거기다 떼서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어쨌든 내 무릎에서 떼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사실 그게 또 안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필요하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어쨌든 덜 필요한 부분들 거기를 떼서 쓰고, 그 정상 부분들도 보존을 해야 돼. 양도 좀 적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열어서 많이 했어요. 열어서.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를 가면서 뭘 하긴 하지만 열어서 세포를 넣고 이렇게 해야 돼요. 관절을 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생착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게 좀 한계가 좀 보이긴 했는데, 네. 요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4세대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연골세포 이식이죠. 4세대. 이거는 뭐냐면 이제 늑연골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 무릎에서 떼다 보면 무릎에 어떤 손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요. 그 양도 많이 못 돼요. 근데 갈비뼈를 보니까 이 갈비뼈가 다가 아니에요. 이 갈비뼈가 보면 이 갈비뼈가 이렇게 있는데 이 빗장뼈 여기 사이에 이게 연골들이 쫙 깔려 있어요. 양이 많아요. 네. 예, 양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노화에 큰 영향을 안 받아요. 나이가 드는 그런 거에. 그러니까 양도 많이 뽑을 수 있고. 그래서 늑연골에서 채취한다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해서, 물론 성형외과나 이런 데 이미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 성형외과는 빼서 이식도 하고 막. 그러니까 늑연골은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고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어떻게 만들었냐면 접착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슬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네, 이렇게 구슬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뿌려주면 되는 거. 어쨌든 이거를 한번 해서 이거를 한 6에서 한 7주 정도. 그게 약간 여기 단점이긴 해요. 바로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 실제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2번 수술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좋긴 한데 어쨌든 이거를 분리 증식시켜 가지고 구슬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4세대 연골세포 이식. 네. 이거는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할 수가 있어요. 안 열어도 돼요. 절개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요렇게 이제 새로 나온 게 이제 좀 요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연골세포 이식해서 이제 무릎통행성 관절염 치료하는 방법 살펴보고 있는데요. 연골세포 이식은 어떤 분들에게 조금 더 적합할까요, 원장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줄기세포를 해야 되냐, 연골세포 이식을 해야 되냐 교과서적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예, 사실 정해진 건 없고. 근데 좀 많이 하신 분, 많이 하거나 이런 것들 전문가들이랑 좀 상의를 좀 해보는 게 좋은데 제가 계속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래도 연골세포 이식이 줄기세포보다는 조금 더 분할력이라든지 분할력 이런 또 그런 과정들, 분할하는 과정이 필요 없이 그 줄기세포는 연골세포로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필요 없이 연골세포 자체만 복제를 좀 하면 되니까 그런 분의 장점이 있어 재생력이 좀 좋다고 평가를 제가 네.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해봐도 좀 그런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6주를 기다려야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해야 돼요. 환자분이 빨리 하고 싶은데 지금 못 하고, 그죠? 그래서 반복된 치료라든지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재생 치료를 했는데 줄기세포 반응이 없을 때 조금 더 네. 강력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걸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권유를 제가 좀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절골술이라고 다리 모양을 바꿔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다리 교정이라든지. 왜냐하면 오다리가 있기 때문에 내측부 관절염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줄기세포 요즘에 이제 학회내에서나 나오고 있는 얘기는 줄기세포 치료는 절골술을 같이 해야 효과가 더 크다라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줄기세포 없이 그러니까 어쨌든 연골세포 치료로만 좀 우리가 뭔가 만들어내야 된다면 이 좀 재생력이 좋은 연골세포 이식이 좀 좋지 않을까.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미루고 싶을 때 우리가 이런 재생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연골 재생세포 치료는 다양한 이 무릎 관절염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방송 보시면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 고민 많이 생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상담 전화 주셔서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예. 어떻게 되실까요? 84세인데. 네. 자, 우리 말씀해 주세요. 보통 걷는 거는 괜찮는데, 네. 한 2km 정도 2km나 이래 걸으면, 보통 그걸로 걸으면은 왼쪽 다리, 오른쪽 무릎에 있는 데가 조금 데이가지고 우리 아이 아파요. 네. 예. 그리고 또 옛날에 조금 그래가지고 한 15년 전에 12년쯤 됐나 에이지인가 뭐 그것을 물약 주사 놓는 게 있대요. 네네. 그거 한 5번 맞아라 걔가 5번 맞으니까 그때 그 맞고 나서는 괜찮았어요. 네. 그런데 또 네네. 조금 아프기 시작해요. 그 이제 그 주사 맞은 게 아마 연골 주사라는 거죠, 그죠, 아버님? 그게 연골 예. 주사모예요. 한 예전에 이제 오해제형을 해가지고 5번씩 맞았거든요. 예예예. 예. 근데 요즘에는 그런데 이제 그걸 뭐 맞고 3회제형, 뭐 1회제형을 해서 한 번만 맞는 걸로 이게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 예. 정도는 안 맞아도 되시는 것 같고. 근데 예. 관절염이라는 거는 주사 맞고 잠깐은 좋아질 수 있는데 또 예. 우리가 계속 쓰다 보면 또 연골에 예.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도 예, 예. 그거 주사 맞고 한 15년 정도 괜찮으신 거면 제가 봤을 예. 때는 연골 상태가 나쁘진 않으실 것 같거든요. 예예. 무릎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우리가 노화가 되면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걷는 것도 좀 중요한 힘들어지지만 거는 무거운 걸 약간 들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는 아마 무거운 걸 들어도 괜찮은데 왼쪽 다리에 오른쪽 뼈 있는 데가 좀 맞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왼쪽 다리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다리 안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안쪽이죠, 안쪽. 왼쪽 뼈 안쪽. 예, 오늘 안쪽이 방송 보시면 내가- 아시겠지만 그 내측부 관절염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예, 그 오다리가 그게- 있어가지고 거기가 그게 맞닿는 느낌이 나는 거는 맞닿아가지고. 뼈끼리 부딪히는 그 상황일 수도 있어요. 예? 예, 뼈끼리 부딪혀서 그럴 수도 맞아요. 있습니다. 부딪히는 그런 그 무리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아파요. 걷다가 힘 빠지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힘이 빠져? 걷다가 이게 딱 주저앉는 느낌 나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뭐 맞닿는 분들 그렇지는 맞닿으면 연골이 하나도 없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예, 있는데. 그렇지는 예.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냥 한 2km, 4km 정도 구보를 하는데 그냥 걷는데 건강상에 그러면은 왼쪽 다리에 그 무리가 좀 와요. 그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맞았던 이제 주사 치료를 조금 더 해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예전에 5번씩 이렇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차 결합이라든지 주사 치료제 자재를 되게 좋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3번이라든지 한 번만 맞아도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정형외과나 이제 찾아가셔서 엑스레이 좀 찍어 보시고 연골 주사나 이런 거 맞으시면서 좀 관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잘 해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환경, 건강엔 환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만나볼까요? 예. 네, 그저 63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네.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오셨는데 보시면 여기 안쪽이라 써 있잖아요. 방금 우리 전화 보신 아버님. 비슷하네요. 네, 네. 이게 뭐 왼쪽에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안쪽이었던 거죠. 안쪽. 이 내측부 관절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오다리가 많아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붓는다. 붓는다라는 게 이제 연골이 그냥 우리가 관절염이 조금 진행이 되고 뭐 아프면 이제 통증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로 계속 이제 고생을 좀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붓는다라는 거는 이제 물이 찬 거예요. 예, 이게 어떤 사인을 나타내냐? 이 연골이 계속 지금 급속도로 손상이 깨지고 있다. 아까 말한 그 느낌이 좀 나는 거거든요. 붓는다. 그리고 부으니까 또 열감도 있어요. 만지면 뜨끈뜨끈합니다. 예, 뜨끈뜨끈하고.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하셨어요. 이제 뼈주사, 뼈주사가 스테로이드 말하는 거고, 연골주사. 그래도 그때뿐이고. 아프다가 이제 3달 전부터 또 심해지고. 이제 부어버리면 이제 엄청 아파요. 뻑뻑하시고. 네. 그래서 엑스레이를 이제 찍어봤는데,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 요즘에 많이 하는 요즘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하고 그래서 인공지능을 해서 엑스레이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봤더니 이제 몇 기냐? 상기. 예, 이게 바로 나오죠. 이 상기라는 거는 이제 뼈 모양까지 통틀어서 생기는 엑스레이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기라는 게 여기가 이제 좁아져 있죠. 이게 오른쪽 무릎에 여기가 안쪽인 거예요. 예. 그 아버님 아까 그때 말씀 그 요쪽 이게 아마 이 좁아져 있을 거예요. 그 뼈끼리 맞히는 느낌이 난다. 공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맞히는 느낌이 난다. 이거 보면 이게 숫자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축을 봐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오다리 된다는 거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이제 오다리가 돼 있어요. 이것도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서
그래서 이 골반의 중심에서 발목의 중심 선을 그었더니 쭉 그었어요. 그 빨간 선이 지나가는데 이 빨간 선이 이제 가운데 안 지나고 안쪽으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예, 오다리가 돼 있는 거죠. 다리가 이렇게 휘는 거예요. 휘면서 내측부에 이렇게 이제 연골 손상이 진행된다라는 거. 예, 그래서 내측부 연골 손상 의심을 좀 해봤고 관절염 상기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MRI를 이제 좀 촬영을 했죠. MRI 네. 촬영했는데 보니까 이 까만 게 뼈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절액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그리고 연골막이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쭉 보여요. 회색. 근데 이제 보면 가다가 갑자기 뚝 결손이 돼 있죠. 이빨 빠진 것 같이. 예, 연골이 이제 떨어져 나가버린 맞아요. 거. 예, 떨어져 나가버린 거. 그리고 물도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물 찬다는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물이 차면 뽑을 수가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뽑아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노란색 투명한 물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하얀색 가루들이 있어요. 뭐가 가루들. 떠다녀요? 예. 네. 이게 아까 말한 이 연골이 깨져서 아, 부스러기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물이 이제 채워진다. 물도 차고 예, 열감도 그렇게 있고. 보시면 될것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제 줄기세포 치료하기로 지금 예, 이분은 하시고.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이제 권유를 드렸고, 네. 왜냐하면 이제 빨리 치료를 원하셔서 빨리 해야 되니까 물이 계속 차고. 그래서 줄기세포를 이제 아까 말한 준비 과정 제가 다 설명을 드렸었고 해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제대열 줄기세포를 쓰면서 했는데 딱 오게 된다. 예, 보시면 되겠고, 네. 와서 이제 수술방에 딱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요. 와서 얘가 이제 냉동 아이스 체인이라 그러죠. 냉동을 딱 유지하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수술방으로 딱.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줄기세포고, 하나는 이제 줄기세포 자체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줄기세포를 어쨌든 그거를 이제 보관을 해주는 그 젤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같이 섞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죠? 까서 이거를 모아서 한꺼번에 담아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만들어지면 이 안에 이제 이 줄기세포 이제 자체가 이제 여기 주사기에 이제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이렇게 좀 운반하거나 줄기세포를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이 젤 같은 거를 같이 우리가 혼합시킨다. 예, 지금 혼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주사기에 담아서 발라주는 거예요. 예. 막 흐르진 않겠어요. 약간 점성이 있어서. 그렇죠? 점성을 만들어 준 거죠. 네, 일부러. 네. 예, 일부러 이제 그 접착 부위, 그러니까 그 결손 부위에서 우리가 이제 될 수 있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그 과정이고, 네. 실제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골이 이제 결손이 됐어요.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이 정리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확장력을 막기 위해서 이 살에 보풀하기 같은 거 일어나면 빨리 손톱하게 예쁘게 해야지. 저기 정리를 해주고, 구멍을 뚫어주는 이유는 뼈에다 이제 노출이 된 뼈에다 구멍을 뚫어주는 이유는 이제 접착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도 네. 하기도 하고, 내부에 또 이제 골수에 있는 영양 좋은 것들이 나오게. 이제 줄기세포 이제 아까 한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발라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예. 여기서 이제 생착이 될 수 있게. 그러니까 결손 부위에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얘가 나중에는 이게 재생이 되게. 그러니까 네. 그 곁들여서 얘기하자면 이제 주사 줄기세포 자체는 그냥 관절 안에다 쏘는 거거든요. 또 결손 부위 정리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한계가 있다. 우리가 뭐 PRP라든지 뭐 SVP,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문의랑 잘 상의해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결손이 돼 있던 이런 부위들이 줄기세포를 이제 넣어서 치료를 해 놓으니까 이렇게 재생이 됐다. 예, 이제 뭐 잘 된 케이스이긴 하지만, 네, 네. 어쨌든 좀 그 제대열 줄기세포로 어쨌든 효과를 좀 봤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자, 예후가 좋아진 63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줄기세포가 사실 이제 어떤 세포로든 될 수 있는 잘못 이해만 만능 세포다 뭐 이런 이야기도 그렇죠. 좀 많이 하시는데, 이 치료법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아까도 얘기해 주셔서 만능 치료법은 아니죠. 한계가 분명히 있긴 네. 하고요. 그거를 명확히 알고 전문의랑 상의를 해서 진행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말씀드렸듯이 절골술을 좀 같이 해야 되는 추세로 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 모양을 좀 바꿔줄 수 있으면 그거를 같이 해야지 우리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네. 또 미세천공술 같은 거, 아까 구멍 뚫어서 이런 것들 좀 같이 해주면 이제 더불어 이제 효과를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미세천공술 하면 이제 골수에 있는 또 우리가 좋은 골수 있는 줄기세포라든지 영양분들이 나와서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는 어느 걸 쓰느냐,
뭐 제대열이 지금 나이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걸로 제일 이제 좋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골수라든지 내 몸에 있는 지방, 이런 데도 아니면 피 같은데 이런 데서도 우리가 쓸 수 있다. 그 네. 손상이나 나이에 따라서도 그리고 나이도 이제 고려를 해서 좀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종우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또 무릎 통증 호소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무릎 통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65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네요. 네, 이번에는 이제 연골세포 이식을 했던 사례를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5년 전에 이제 주기세포 치료를 했어요. 했는데 3년 정도 괜찮다가 다시 또 아파진다. 또 재발한 거군요. 그죠. 재생이 됐다가 아마 조금 이제 덜 된 것 같아요, 느낌이. 그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가고 힘 빠진다라는 게 연골 손상되면 힘 빠진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힘을 쫙쫙 들고 계단 내려올 때 빠진다. 계단 내려올 때 아프고 주사도 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이 바깥쪽이 문제였거든요. 왼쪽 무릎 바깥쪽. 보니까 여기가 공간이 하나도 없다. MRI를 찍었어요. 예, 찍었더니 공간이 없는 부위를 자세히 봤더니 진짜 연골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요것만 들어가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이 연골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차 들어가 있는 거. 네. 네, 회색이. 그래서 하나도 없는 조금 더 이제 이런 사례인데 이분은 조금 더 강력한 치료를 좀 필요로 한다. 거의 한 4기 가까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연골세포 이식 기다리더라도 연골세포 이식을 제가 권유를 드렸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이제 처음에 할 때 갈비뼈에서 한 2cm 정도 절개를 해서 갈비뼈에서 연골을 이제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모으고 그래서 연골을 이렇게 뜯어낸다. 그래서 한 8번째, 9번째 정도 여기가 제일 좋아요. 네. 여기 왜냐면 폐랑 이런 데도 이제 좀 피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고 이거를 한 6주에서 한 7주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뽑아낸 연골 갈비뼈에서 뽑아낸 연골들은 이제 이게 시약에 넣어서 이제 실험실에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배양을 하는 거예요. 배양을 하면 한 6주에서 한 7주 걸려요. 딱 되면 그때 이제 실제로 본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구슬 형태로 오는 거예요. 구슬 형태로. 접착력이 좋아요. 구슬 형태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펠렛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네. 이게 딱 이렇게 넣어서 이걸 우리가 바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연골이 이렇게 손상이 돼 있잖아요. 그죠? 손상된 데 정리를 해서 이 구슬들, 4세대 연골세포 이식 네네.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해서 발라주고 실제로 발라주면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연골이 손상되는 게 있으면 얘가 이제 발라서 이렇게, 얘가 이제 연골세포 덩어리들이라 보면 돼. 동글동글동글. 동글동글하니까 얘네들이 접착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뭘 따로, 뭉쳐있네요. 뭘 따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관절 내시경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세대, 2세대, 3세대는 열고 뭐를 발라주고 세포를 넣어준 다음에 뭐 꼬매주고 막 그래야 되니까 열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좀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봤더니 1년 됐는데 이 공간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죠? 1년 되니까 이 공간이 좀 차들어가서 이제 공간이 생겼어요. 연골이 재생이 좀 됐다는 네.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관절 내시경 봤는데 저렇게 있던 게 이제 연골이 재생이 잘 됐다. 예, 이렇게 보시면 자, 돼요. 만족할 만한 치료 결과를 보였던 65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사례 더 조금 빠르게 만나볼게요, 원장님. 53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인데요. 앞쪽의 통증. 이게 네. 뭔가 남자분들 진짜 많아요. 앞에 아픈 거. 왜냐하면 연골 보면 앞에 손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슬개골 뒤에. 그러니까 배드민턴 치다가 오시고 등산하다 오시고 많아요. 10년 전에도 관절 내시경 했는데 실패한 것 같고 구부릴 때 소리 나고 올라갈 때 아프고 앞에.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는 별거 없는데요. MRI 보니까 여기 이 부위 앞에 뚜껑뼈 바로 뒤에 여기 아픈 거 여기 맨날 여기 아픈 거 그러면 여기 연골이 이렇게 손상이 돼서 벗겨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관절 내시경을 해서 봤더니 이렇게 연골이 이렇게 손상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반들반들한데 되게 손상이 돼 정리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요. 네. 네,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게 다 벗겨져요. 벗겨져서 나중에 납박 확장이 되니까 빨리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 뼈가 노출돼 있으니까 여기를 채워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주기세포로 할 거냐 연골세포 이식을 할 거냐 근데 연골세포 이식을 하기로 해가지고 잘 구슬 모양으로 다 발라줬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1년 뒤에 6개월 뒤에 이제 MRI 찍어봤는데 여기는 손상이 돼 있었는데 잘 채워져 가지고 너무 잘 자라서 문제예요. 너무 잘 자르지 않게 얇게 발라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좋습니다. 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점 계속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치료
이제 1년 경과예요. 엘로하고 또 관절경 봤더니 또 괜찮았다.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도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이거 연골재생 세포 치료도 이제 적절한 환자군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본인에게 딱 네. 적합한.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바로 할 수가 없어요. 뭐 재생력은 좀 더 좋다 하는데 6주에서 7주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아픈데 빨리 하고 싶은데 못하는 한계는 좀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어쨌든 재생을 시켜서 효과를 봐야 되겠다 할 때는 이제 연골세포 이식을 좀 저는 더 권유를 드리고 네. 물론 다르지만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분할하는 과정을 일단 거쳐야 되고 연골세포는 그냥 복제만 필요하고 그 이제 분화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네. 분화가 잘 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또 교정술을 같이 해야지. 줄기세포는 있지만 연골세포 이식은 또 너무 많이 자라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거 자랐더니 너무 또 과증식이 돼가지고 울퉁불퉁해지고 그리고 깎아야 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역시 예. 많아도 또 예. 아니네요. 그런 것도 이제 좀 많이 했던 분 해서 이제 좀 숙련된 분들이랑 같이 하는 네. 거 상담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무릎 통증의 세포 치료는 다양한 무릎 관절염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김종건 원장님과 함께 무릎 통증 다양한 치료법도 살펴봤는데요. 이런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연골을 재생시킨다, 어쨌든 내 무릎을 새로 살린다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치료하는 방향이긴 하는데요. 보니까 이제 여러 이제 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그 비용을 많이 쓰면서 하면서 이게 우리도 마음도 상처를 받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지금 오늘 공부했던 거 이게 사실은 일부러 다 알려드린 이유는 이 줄기세포든 연골세포 이식이든 뭐가 나한테 장점이 된다든지 그쵸.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잘 알아보시고 전문의랑 상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양한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종건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건강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의 nan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